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99일 때 가장 작은 수는, 자, 연속하는 세 홀수는 x-2,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풀 수 있죠. 그 세 홀수의 합이 99일 때 그랬으니까 x-2 플러스 x 플러스 2가 99인 거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뺀 2는 사라지고 3x가 99이니까 중간 홀수가 3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홀수 x-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2번 31입니다. 1의 자리의 숫자가 5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4배보다 9만큼 작다고 할 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 자, 한번 봅시다. 1의 자리의 숫자가 5인 걸 알고 있는데 10의 자리의 숫자는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그러면 10x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리의 수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0 플러스 x. 그래서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러니까 50 플러스 x는 처음 수 10x 플러스 5의 4배보다 9만큼 작다고 합니다. 자,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해보면 자, x 마이너스 40x니까 여기는 11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9x는 마이너스 39. 우리가 구하는 x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처음 수는 15입니다. 올해 이모의 나이가 23세, 조카의 나이가 9세일 때 이모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이모는 23세, 조카는 9세예요. 그런데 X해가 지나고 나면 이모의 나이는 조카의 나이의 2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3 플러스 X는 18 플러스 2X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2X는 18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5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가 되면 이모 나이는 조카 나이의 2배가 됩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적힌 내용이다. 디오판토스는 몇 세까지 살았는가? 이 비석 밑에는 디오판토스가 잠들어 있노라. 그는 일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12분의 1을 청년으로 보냈으며 그 뒤 다시 일생의 7분의 1을 혼자 살다가 결혼하여 5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 생애의 2분의 1만큼을 살다 죽었다. 그는 아들이 죽은 지 4년 후에 일생을 마쳤다. 자, 디오판토스는 몇 세까지 살았냐? 이걸 X세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그랬으니까 자기 나이의 6분의 1만큼을 소년으로 살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나이의 12분의 1만큼은 청년으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생의 7분의 1을 혼자 살다가 5년 후에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아버지 생애의 2분의 1만큼을 살다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은 지 4년 후에 일생을 마쳤어요. 이 나이를 다 더하면 디오판토스의 나이가 되겠죠. 자, 양변에 84를 곱해봅니다. 자, 약분하면 여기도 약분을 하면 14x가 되겠죠. 14x 플러스 이렇게 약분하면 7x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해주면 12x 그 다음 84 곱하기 5 하면 4, 5, 20이니까 420 그 다음에 42x 더하기 84 곱하기 4 하면 그러면 336이 되고 그럼 84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 봅시다. 14x 14 더하기 개수만 계산해 볼까요? 12 더하기 42 이거 계산하면 8, 5 되고 여기 1 올려주니까 셋
7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75x 마이너스 84x가 두 개 더하면 756 이렇게 되겠네요. 756. 그럼 마이너스 9x가 아이고 이거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756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756이 되고 756 나누기 9 해보니까 72, 36이니까 49, 36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디오판토스의 나이 84세, 정답은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일 때 h의 값은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넓이 이거 곱하기 자, 18제곱센티미터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6cm 윗변 3cm 곱하기 높이 모르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봅시다. 6 더하기 3은 9니까 2분의 9h가 18이 될 거고 우린 h를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2분의 9의 역수인 9분의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h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h의 값은 4번 4입니다.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2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3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상품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자, 봅시다. 원가를 X1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였어요.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였는데 팔리지 않아서 2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에 300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좌변에도 원가 X, 우변에도 원가 X 있으니까 동시에 빼주고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 이익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1X 빼기 200은 300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1X는 50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X가 2,000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원가가 아니라 판매 가격이잖아요. 자, 판매 가격은 이게 판매 가격이에요. 원래 이렇게 정가를 정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200원 할인해서 이게 판매 가격인 거죠. 그럼 해봅시다. 2,000원에 다가 2,000원에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죠. 이걸 이익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200원 할인해 준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00원인데 500원 빼기 200원 300원이니까 2,300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판매 가격은 2,300원입니다. A, B 두 사람의 현재 예금액이 각각 10만 원, 2만 원이다. 두 사람이 매달 2,000원씩 예금을 한다면 몇 개월 후에 A의 예금액이 B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자, A의 현재 예금액은 10만 원이 들어있고요. B의 현재 예금액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2,000원씩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X개월 동안 저금을 하면 자, 그러면 X개월 동안 2,000X만큼 저금을 하겠죠. B도 2,000X만큼 저금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A의 예금액은 B의 예금액의 2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 플러스 2,000X는 4만 플러스 4,000X가 될 거고 이때 우리 마이너스 계속 생기는 게 귀찮으니까 X를 오른쪽으로 이항해 줄게요. 우변으로 이항하면 4,000 빼기 2,000X는 2,000X죠? 2,000X 10만에서 4만을 빼면 6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3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30개월 후에 A의 예금액은 B 예금액의 2배가 됩니다.
어느 학급에서 전시회를 가려고 하는데 한 명당 700원씩 걷으면 단체 입장료보다 1,000원이 부족하고 800원씩 걷으면 단체 입장료보다 1,000원이 많아집니다. 이때 이 학급의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학생 수 모르니까 우리가 X명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700원씩 X명이 돈을 냈어요. 그럼 700X1이죠. 그런데 단체 입장료를 하기에는 1,000원이 부족하니까 입장료를 다 내려면 1,000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돈이 부족해. 그래서 800원씩 걷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1,000원이 남죠. 그래서 입장료가 되려면 도로 1,000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X항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우변으로 이동하고 좌변으로 상수항을 이동하면 X가 2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급의 학생 수는 20명입니다. 어느 중학교의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4% 증가하고 여학생은 6%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500명이고 올해와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같을 때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올해도 5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변동이 없었냐? 그건 아니고요. 남학생이 4%가 증가하고 여학생이 6%가 감소했는데도 작년과 올해가 같다는 것은 자, 4% 증가한 남학생 수와 6% 감소한 여학생의 수가 결국 여학생 수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 수가 500명이니까 여학생은 500-X명이 되겠죠. 작년의 남학생과 작년의 여학생 수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4% 증가했고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은 X명 아니죠. 여학생 500-X의 100분의 6%가 감소했는데 이 수가 서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100을 곱해서 분모에 있는 100을 없애주고 그러면 4x는 6 곱하기 500이니까 3000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6x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작년에 남학생 수 x가 300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은 300명이고 작년에 여학생은 200명이 되겠죠. 이게 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올해 남학생 수입니다. 그럼 작년은 300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4% 증가했죠. 자, 이거 계산하면 12명이니까 올해 남학생 수는 312명 남학생 수. 그 다음에 올해의 여학생 수는 200명에다가 6%만큼 감소했으니까 빼줘야겠죠. 그래서 200 빼기 12 하면 188명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남학생 수는 312명, 여학생 수는 188명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58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만큼 길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가로의 길이를 xcm라고 해보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만큼 더 길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x-3cm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둘레의 길이 58은
2 곱하기 가로의 길이 x 센티미터, 세로의 길이 x 마이너스 3 센티미터. 자, 이거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은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9가 되겠죠? 2x는 29 더하기 3이니까 3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1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가로의 길이는 16cm입니다. 5%의 설탕물과 15%의 설탕물을 섞었더니 12%의 설탕물 500g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 5% 설탕물의 양을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5% 설탕물의 양을 xg이라고 두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5%의 설탕물은 xg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5%의 설탕물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12%의 설탕물 500g이 된 거예요. 그럼 15%의 설탕물은 얼마 들어있을까요? 그쵸. 500 마이너스 xg만큼 들어있겠죠. 5%의 설탕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과 이쪽의 설탕의 양, 그 다음에 여기의 설탕의 양은 모두 같죠. 그래서 5%의 설탕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xg 안에 설탕은 100분의 5만큼 들어있고요. 자, 15%는 500 마이너스 xg의 설탕물 안에 설탕은 100분의 15만큼 들어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500g의 설탕물 안에 100분의 12만큼 설탕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건 약분이 되는데 여기가 약분이 안 되니까 좌변과 우변에 모두 100을 곱해서 여기 분모를 없애주면 5x 플러스 15, 500 마이너스 x는 500 곱하기 12. 여기에서 5로 다 나눠줄까요? 5로 나눠주면 이건 3이 될 거고 5로 나눠주면 100이 되네요. 자, 그럼 x 플러스 1500 마이너스 3x는 120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15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5%의 설탕물 150g이 섞였습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스로는 4시간이 걸리고 B 호스로는 3시간이 걸린다. 물통에 A 호스로만 30분 동안 물을 채운 후 그 다음부터는 A, B 두 호스로 같이 물을 가득 채웠다. A, B 두 호스로 같이 물을 채운 시간을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일단 물통에 가득 찬 물의 양을 1이라 하면 A 호스로 1시간 동안 채우는 물의 양은 4분의 1. 그 다음에 B 호스로 1시간 동안 채우는 물의 양은 3분의 1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 B 두 호스로 같이 물을 채운 시간을 X시간이라 하면 자, 이제 식을 써볼까요? 자, A 호스로는 먼저 A 호스로 30분 동안 물을 채웠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니까 30분이면 60분의 30시간 물을 채웠죠. 그 다음부터는 A, B 두 호스로 물을 같이 채우는데 몇 시간 동안 채웠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채우고 나면 물이 물통에 가득해지죠.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플러스 12분의 7x는 1 이렇게 되고 양변에 24 곱해줘야겠죠. 그럼 3 플러스 14x는 24 이렇게 될 거고 14x는
21이니까 x는 14분의 21, 그럼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두 호수로 같이 물을 채운 시간 x는 2분의 3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바꾸면 1시간 30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시간 30분입니다.